컨벤션 클럽과 KMA가 함께하는 CES 2020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컨벤션 클럽 클럽장 홍원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CES 202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교육, 연수, 최고 전문가 우리 한국농립협회 조현천 팀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후!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농립협회 조현철 팀장입니다. 예, 인사가 짧네요. 긴장한 예.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 가장 핫한 전시회가 CES. Are you CES ready? 세계 최고의 전시회라고 하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으셨네요. 네. 좀 연식이 네. 이렇게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그때 막 라스베가스 갔던 게 생각나고요. 언제 많이 가보셨죠, 팀장님? 저는 2014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었고요.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3번 참가 경험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가셨죠?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그 뭐 LG전자, 올레드 TV 뭐 굉장했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뭐 LG전자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그리고 뭐 현대자동차 최근에 이제 자동차 업계까지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볼만한 그런 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꼭 가봐야 되는 그 버킷리스트에 한번 가봐야 되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CES에 대해서 내년도에 대해서 잠깐 있는 정보를 긁어 모아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ES는 도대체 어떤 행사인가요? CES는 지금 현존하는 뭐 어떤 이런 컨벤션 중에서 가장 뭐 핫한 행사인 것 같아요. 또 매년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미디어, 또 기업, 뭐 기관 등등 소비자까지 눈과 귀가 이목이 집중되는 그런 행사고요. 최근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뭐 5G라든지 AI, 자율주행 등과 같은 뭐 최신 트렌드 기술까지 같이 접목을 하면서 가장 좀 주목받는 행사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월 보니까 7일에서 10일까지 네, 열리는데 항상 4일간. 1월 초면은 다들 그 신년 뭐 놀러 가고 계획 세우고 하는데 여기에 전시장이 많이 가는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그 한 해의 어떤 트렌드,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들 때문에 뭐 가장 우선시해서 일정에 좀 미리미리 이렇게 잡아놓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장소도 또 특별해서 많이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마 그게 좀 가장 큰 이유가 라스베가스 막 될 이렇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땡기러 가고 네, 막. 네, 맞습니다. 원체 또 볼거리도 많고 또 즐길거리도 많은 그런 도시죠. 보통 한국 사람이 보통 얼마나 가나요? 작년 기준으로 저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7,000명. 7,000명? 네, 7,000명의 한국 사람들이 참가를 하고 있다고 와, 하고요. 네. 전체 참관객이 찾아보니까 17만 5천 명 그렇죠. 작년에 네. 그 중에 7,000명이 한국 사람. 와, 지나가다 한국 사람 뭐 보겠네요. 가끔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면 이제 저희가 가는 동선들이 아무래도 뭐 한국 기업 간 중심으로 되어 있을 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참가 업체도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한 4,500여 기업에서 참가를 하고 있고요. 와. 뭐 전시장뿐만 아니라 부스 등등 엄청 큰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가세요? 저희가 참관단을 이렇게 모집을 해보면 주로 기업의 CEO, 또는 뭐 미래 전략, 미래 전략. 트렌드, 기획 뭐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참관을 하시는 것 같고요. 기관에서는 요즘 뭐 지자체, 협회 뭐 할 것 없이 뭐 CES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특히 최근에는 이제 학생 대학에서도 뭐 스타트업 대학에서도? 그럼 네네. 학생들 뭐 또 교수님들 뭐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뭐 유튜버라든지 얼리 아답터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냥 IT 종사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다 새로운 걸 보러 가는. 과거에 이제 전시네. 가전 중심의 행사였을 때는 아마 그 특정 분들의 전유물이었을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일반 소비자들까지도 관심을 갖는 그런 행사로 확장이 됐던 게 이제 뭐 7,000명까지 확장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홍 부장님께서 또 올해 또 CES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계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네. 혹시 올해 뭐 주요 이슈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간지 오래돼서 긴가미가 하고요. 영어로 돼 있어 좀 어려웠는데 일단
제가 좀 찾아봤는데 CES는 좀 엄청나게 많은 업체들도 있고 특별관도 많은데요.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한번 세 가지로 CES의 이슈에 대해서 왜 가는지 그런 전시관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신기술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이런 특별관들이 많습니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5G, IoT, 또 자율주행, 모빌리티라고 하죠. 요즘은 블록체인, 또 TV, 로봇 등 이런 새로운 기술이 과연 어떤 제품, 어떤 서비스까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CES에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전시회들 가면은 IT나 또 그 특화된 컨셉의 테마들이 있는데 그렇죠. CES는 라이프, 편리하고 재밌는 이런 라이프와 관련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홈앤 패밀리관, 스포츠관, 또 트래블 투어 이런 관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또 게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서 많이 접하고 있는 것들을 더 재밌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작년도에도 스마트 시티라는 주제가 스마트 시티. 굉장히 핫했던 주제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기억이 이제 돌아오시네요. 조금씩? 네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꼽는 거는 여기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 CES에 그 C 스페이스라는 곳이 생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C 스페이스에는 이런 마케터, 이런 혁신가, 또 크리에이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새로운 경험, 이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걸 논의하고 하는 자리라고 해서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또 유레카관이 있다고 그러죠. 유레카는 이제 스타트업 이런 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하는 분들에게 특화된 그런 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시회가 가장 큰 이유 중에 참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새로운 걸 볼 수 있다. 처음 접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CES는 1월 초에 이런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가고 앞으로 잘 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CES를 가게 되면 이런 부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또 컨퍼런스가 같이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혹시 기조 연사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셨을까요?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명의 특별한 기조연설자가 섭외가 돼서 어나운스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그 델타 에어라인 대표, 베스티안 델타 에어라인 대표. 델타 항공은 세계 혁신적인 이런 기업으로 알려진 곳 중에 하나인데 이곳은 보니까 이런 직원들을 배려하고 직원들을 존중함으로써 항공사들이 많이 어려운데 계속 매출이 오르는 굉장히 좋은 항공사라고 많이 했는데 여기서 이런 새로운 트래블 앤 투어리즘에 대해서 이런 기술과 접목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어젠더 중에 하나가 투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 차원에서 아마 선정이 되지 않았나. 잘 아시네요. 괜히 아는 척?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IT 전시회의 또 새로운 변화 중에 3년 전부터 변화 중에 하나가 자동차 회사들이 이 전시장에 맞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 기조연설자는 올라 칼레니우스 다임러 그룹 회장입니다. 네. 이 회장은 신임 젊은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또 많이 화제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새로운 컨셉트카, 요즘은 자동차라기보다는 모빌리티라는 말로 해서 네, 모빌리티죠. 자동차들이 많이 변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다임러 그룹에서 이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얘기하는 이런 자동차의 미래에 대해서 정말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미래 모빌리티 관련된 이슈들을 전달해 줄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진행을 점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저도 처음 생소했습니다. 퀴비라는 회사의 창업자 제프리 카젠버그, 그다음에 매그 휘트만 대표인데요. 이 퀴비라는 데가 그 모바일 콘텐츠, 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잘 못 들어봤는데요. 네네. 틱톡은 아시죠? 틱톡은 알죠. 틱톡과 비슷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거기까지는 그냥 그런 거 하는데 왜 유명한지 보니까 이 창업자인 제프리 카젠버그가 스티븐 스필버그와 같이 드림웍스를 설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콘텐츠 이쪽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표를 맡고 있는 매그 휴트만 대표는 이베이, 휴대패커드 CEO를 역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콘텐츠 전문가와 IT 전문가가 실리콘밸리 전문가가 만나서 이 퀴비라는 회사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새로운 것 이렇게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럼요. 여기서 C-스페이스를 운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한번 가봐야 될 것 같네요. 아, 그렇죠.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쭉 연사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상세하게 어떤 업체들이 좀 참가하는지, 어떤 제품들을 소개하는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고요. 작년에 갔던 사람들 또 소개했던 분들이 가장 손꼽는 게 이제 LG전자의 OLED TV. 그 전시장 입구를 이렇게 화려하게 했던 다 보셨죠? 그것도 있었고요.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거는 롤러블 TV라고 해서 요즘 TV 광고에 나오는데 LG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렇게 롤러블이 가능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다 해서 마술처럼 없어지는 거예요. 롤러블로 내려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인상에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에서도 이번에 OLED TV 또 이런 것들을 선보이는데 그게 정말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 라인업, 뭐 스마트워셔, 또 홈브로잉도 출시하는 것들, 뭐 지금 올해도 많이 소개됐지만 더 새로운 더 차원의 이런 라인업 그 서비스 제품들이 출시된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QLED TV, 이런 베젤이 없는, 그러니까 겉에가 없는 정말로 세계 최대 217인치라고 하던데 아마 맞을 겁니다. 정말 큰 TV를 또 작년에는 아마 그거를 더 월이라고 하는 더 월. 브랜드를 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다. 아마 뭐 1년이 지났으니까 조금 더 개선된 제품이 선보이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군요. 네. 역시 잘 아시면서. 예.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노트북, 여러 가지 더 빠른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선보인다고 하고, 가전연시회답게 또, 소니에서도 예, 마스터 시리즈 Z9G TV, 이런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 포맷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PS 게임 전시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뭐 AMD, 엔비디아, 인텔, 뭐 또 캐논, 니콘, 지금까지 확정된 거 준비하는 기업들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저는 굉장히 또 가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아마존, 네. 페이스북,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도 전 시장을 꾸면서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정말 궁금한데 그런 데들도 참가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 특별관마다 참가 업체들 벌써 다 정해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거기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아마존과는 들어가려면 한 10분 정도 뭐 줄을 서야 되는 그래요? 정도로. 네네. 별도의 세미나실을 빌려서 또 부스를 열었던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전시장에 간다고 뭐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군요. 뭐 줄 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CS 구경하는 좀 팁 좀 궁금한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숙소잖아요. 그렇죠. 어느 호텔이 좋은가요? 호텔은 뭐 벨라지오 호텔도 있고요, 윈 벨라지오. 호텔도 있고요, 뭐 린? 윈 호텔, 윈. 네, 윈 호텔도 있고 뭐 시저스 팰리스 호텔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가격이 정말 비싸게 말도 못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아마 거의 다 솔드아웃이 되어 있을 거고요. 가격은 굉장히 비싸고 참관단을 통해서 뭐 단체로 좀 예약을 참관단을 통해서 숙소를 예약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 통하면 확보된 게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비교적 적정한 가격에 괜찮은 호텔을 묵으실 수 있는 좋은 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식사는 네. 또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식사는 또 어떻게 해요? 이제 아침은 호텔에서 드시면 되고요. 호텔에서? 네네. 점심은 이제 주변에 트럭이라든지 뭐 푸드코트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원하시는 걸로 골라서 드시면 되시고 뭐 저녁 시간에는 뭐 참관단을 통해서 가시게 되면 주변에 유명 식당이라든지 유명 식당. 뭐 아니시면 뭐 뷔페 같은 것들 라스베가스 유명하시니까 그런 것들로 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맛집 좀 소개해 주세요. 라스베가스의 맛집 한식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한식? 네. 해외 가면 또 한식도 많이 한식 찾죠? 많이 드셔야죠. 행사장 내에 맛집은 없어요? 행사장 내에는 크게 제가 맛집을 못 찾았던 것 그래요?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능률협회에서 네. 이렇게 CS 참관단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 기존에 이런 여러 여행사도 가고 개인적으로도 많이 가는데 이런 차별점이 뭔가요? 제가 CS를 다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7,000명이나 되는 분들이 오시는데 조금은 그냥 온다는 것 자체에만 만족을 하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을 코디네이터로 모셔서 해당 전문 분야에 대한 소개, 인사이트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넓은 전시장을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팁들도 알려드릴 거고 가시기 전에도 사전 설명회, 또 현장에서는 전문가 디브리핑, 또 다녀오셔서는 전체 리뷰를 할 수 있는 세미나 이렇게 3박자를 갖춘 뭐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전문가 코디네이터가 짚어주는 네, 부분에서 넓은 전시장 헤매지 않게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기 전에 이런 정보를 주고 행사 기간 중에도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다고 맞습니다. 네, 네. 모여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짚어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리뷰 애프터 세미나. 서비스. 맞습니다. 이번에 리뷰 세미나도 하면서 다시 그 자료나 이런 것들 들으면서 한번 정리할 수 있게 한다고 그리고 들었습니다. 이제 항공이나 호텔 같은 것들도 저희 쪽에서 다 서비스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뭐 뻔한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너무 힘든 거기 때문에 편하게 신청만 하시면 원하시는 일정으로 저희가 구성을 다 해드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세한 일정은 저희가 이제 컨벤션 클럽의 CS2020이라는 그 사이트를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과 일정들을 있고요. 계속 거기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런 미국에 갔을 때 이런 전시장 보고 오면 좀 아쉽잖아요. 거기에 또 유명한 기업들이 있는데 네네. 여기 참관단에는 그런 기업들을 방문하는 코스가 있다고 사실 그러는데 가장 큰 뭐랄까요 장점, 차별점이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해외 연수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번에는 두 가지의 컨셉을 나눠서 구성을 해봤습니다. 뭐 프라이빗 섹션이라고 해서 기업, 뭐 CEO, 뭐 아까 말씀드린 미래 전략이라든지 기획 쪽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정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관을 중심으로 한 퍼블릭 섹션이라고 해서 뭐 기관, 협회, 지자체, 뭐 대학 등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정을 구성을 했고요. 앞에 말씀드린 기업은 최근 미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 시애틀이고요. 시애틀에 가시면 이제 뭐 아마존,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리고 뭐 스타벅스 본사도 거기 있고요. 네. 스타벅스 본사 네, 거기 거기 맞죠? 있죠. 네. 아. 익스피디아와 같은 익스피디아. 아까 말씀 중에 올해부터 투어와 관련된 세션이 네. 추가됐다고 하는데 굉장한 IT 기술 또 뭐 AI 기술 같은 것들이 접목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실제 가서 본사를 방문해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 네. 기관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린 퍼블릭 섹터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이제 실리콘밸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스탠퍼드, 뭐 UC 버클리와 같은 대학의 연구소 방문하는 일정, 그리고 미국의 3대 국립연구소 중에 하나인 버클리 국립연구소 뭐 이런 곳들 방문을 해서 실제 어떤 그런 제도적인 부분 또 어떤 식으로 기술을 지금 뭐 접목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싱크탱크들을 방문할 계획에 좋네요. 있습니다. 전시장도 보고 네. 실제 관련된 기업들을 가서 맞습니다. 만나고 좋습니다. 아마 가장 차별화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CS2020 아직 67일인가요? 69일인가요? 남았는데요. 이제 정보들이 이제 슬슬 이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컨벤션 클럽을 통해서 농협회 또 다른 전문가분들 모시고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CS2020 첫 번째 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